대표께서는 아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노인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사건들 또 아주 디테일한 그 한순간에 그 모멸감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걸 선택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은 포괄적 의미에서 문제를 진단했지만은 특별히 우리 현장을 취재하는 우리 언론사 대표시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사인데요. 정말 그 노인 관련 시설에서 아마 그때 활동하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아요. 여성 요양보호사 등등에. 그래서 이제 남자 할아버지들이 거기에서 자기 비하를 느끼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걸 간혹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아주 리얼하게 현장에 일어났던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나중에 질문을 잠깐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현명호 선생님께서는 아까 몇 가지 자살률 증가가 극대화되었다는 얘기와 모방 자살에 대한 문제, 현재 우리 노인 자살이 심각하다는, 그다음에 그 우울증이 자살의 근본 원인이 아니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 모두가 우울증이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 들어있다고 얘기했고, 조인에 대한 인간관계 얘기를 또 이렇게 새롭게 해서 특별히 두 선생님이 제안했던 것이 하나 일치하는 게 있어요. 이제 사회적 배제가 나왔고요, 사회적 좌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좀 전에 우리 김종대 대표가 발표했던 모멸감도 결국 이 배제 속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조금 아꼈기 때문에 한 15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질문 받고 그다음 두 교수님이 아마 여러 토론자들 얘기 또 이 세미나장의 분위기를 봐서 꼭 이 말을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질문을 먼저 받아갈까요? 예, 마이크를 좀 누가 도와주세요. 그냥 서서 그냥 음성이 괜찮으시네요. 지금 이게 이제 연구회에서 정부 부처 예산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조금 좀 제가 이렇게 좀 내용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 한 분은 그런 대로 논문이 좀 내용이 좀 참조할 수 있는 논문인데 한 분은 좀 논문이 좀 너무 빈약하다. 강의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한 분 중에서도 이제 실제 이제 좋은 내용들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일본 거가 어떻고 영국 거가 어떻고 미국 거가 어떻다 그런 얘기보다는 한국적인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경로당 연구를 지금 한 2년 한 번 해봤습니다. 근데 노인의 축은 이래요. 65세가 돼가지고 지금 100세까지 간다 그러면은 65세에서 75세나 80세까지는 되게 자활노인이에요. 여기 오신 분 50%가 지금 자기 나름대로 건강을 지키고 퇴직금을 관리하시고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그런 분들은 되게 자살률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자활노인들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많이 있어요. 아까 지방자치에서 뭐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지방자치 장들이 사회복지 예산을 가지고 시별로 대개 100개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전문가들이 소홀한 점이 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75세에서 80세 정도 지나면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웃이라든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이 있어요. 그런 노인들이 모이는 곳이 경로당이에요. 그러면 앞에 자활노인들은 주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고 경로당 어르신들은 경로당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 토론하신 분이 아주 시사성이 있고 현실적인 얘기인데
보험 제도가 되면서 자살률이 떨어졌고, 사실 어르신들이 요양기관에 가면은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할 수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앞으로 이 요양원이 앞으로 20년, 30년간 가서 우리가 거기서 송장 노릇을 해야 될 것이 요양원이에요. 그리고 요양원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그 자살의 원인은 제가 교생하는 40년 해봤는데 한국 사회가 요동을 친 거예요. 한국 사회가 엄청난 요동을 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변화됐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그런 요동치는 과정에서 개개인이 겪는 문제들이 다 특성 있게 개인의 문제들이 다 있는데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버티고 그 문제에서 자기가 뭔가 소외되고 어려움이 겪은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그 사회적인 위기가 어떻게 왔느냐, 나에게. 개개인이 어떻게 왔느냐. 여기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 실력 발휘를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가 실력 있어도 주변에서 잘못되고 그래서 거기에 휘말리다 보면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얘기가 길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영국 얘기하셨는데 영국에 얼마 전에 보니까 외로운 부처장관을 임명했더라고요. 외로운 부처장관. 그 우리 정부가 지금 굉장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촛불 혁명 이후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틀림은 없는데 대통령 혼자 노력해가지고 안 돼요. 국민들이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국민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뭐 그동안 자살예방센터 뭐 관계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예산을 주는 데도 중요하고 정부에서도 중요한데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연구할 단체나 기관에 줬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료도 좀 더 좀 성숙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기념이 될 만한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두 분이 발표하신 분도 좀 첨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마 우리 현장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이 교수님의 자료가 굉장히 촘촘한데도 그거는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일의 영역상 비판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이제 두 교수님이 누가 답변할지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뒤에 75세, 80세의 자활 노인에 대해서는 아주 말씀을 잘했고 지자체도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지자체의 중재 역할하는 이제 전문 사회사업가들이 얼마나 역할을 잘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 같고 80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 그 살아있는 송장이라는 말은 참 제도가 듣기가 좀 그거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문제를 찾아냈으면은 개선 방안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두 가지 요약만 제가 답변하기로 하고 우리가 답변하기로 한 분 더 질문을 받았어. 예. 앞에 분. 네,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아, 양보하시겠어요? 손을 안 들고 마이크를 바로 잡아버릴까? 아 그래? 좀 짧게 질문을 해주세요. 해설 말고. 저는 원래 짧게 합니다. 긴 거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지금 경실련 흥선을 거쳐오면서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론 참 좋습니다.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 왔다 갔는지 모르지만 참 정부가 이렇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자주 갑니다. 한 10년 전에 갔더니 일본 노인정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연금 얼마 탄 200만 원, 250만 원 탄답니다. 일본 천황이 패전 후에 국민들한테 여러분 개인보다 나라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면 노후는 우리가 보장한다고 그래서 200 내지 250만 원 타면 그분들은 친구 만나가지고 식당에서 놀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건강 위주로 합니다. 저는 노인정에 가서 마이크 간혹 잡습니다. 여러분 재산 아무리 이쁘고 좋다 해도 3분의 1은 내밀어서 아직 있는 분 손들으니까 거의 없어요.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뭐냐 했더니 용돈이랍니다. 1960년대 한국에 1억 불 수출할 때
월남 참전용수가 60초를 벌어왔습니다.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연 만 원씩 인상돼가지고 한 5년 전에 잠실 참전용사 기념식에 박영선 대표가 와가지고 이렇게 20만 원도 안 될 줄 몰랐다. 40만 원 올려주겠다. 하뭉차서입니다. 정치하는 말 뜨는 사람이 참 개되지만 내가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정부에 헬조선 이런 이야기 하면서 노인을 위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는 정부에 공개 토론하자 그럽니다. 안 합니다. 여기 담당자가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러분은 유교사변 일제히 다 겪은 격동시기에 정말 어렵게 사시면서 경제 개발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한 50대 40대는 여러분 헬조선 이야기 들어봤죠? 여러분은 꼭 우리 뒤를 따라옵니다. 이 나라 믿고는 노후에 절대로 보상이 안 됩니다. 노무현 정부 말고 문재인 정부 54년 푸는 거 실험하는 지금 어디를 쓴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예. 다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도그룹 하는데 그걸 예산을 좀 하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론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노후 보장하는 그런 데 좀 신경을 쓰시고 무게를 두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분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돈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시민운동이 있다면 저도 기꺼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질문에 요지만 해주세요. 이제 시간이 저는 가능한 한 말씀을 많이 할 기회를 주고 싶은데 한 사람이 자기 의중을 많이 밝히면 좀. 저는요. 저도 이제 70 넘은 노인이지만 저는 사회복지사에 평생교육사, 청소년 지도사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노인들이 일단 자생적으로 살 수 있어야 자녀들한테 기대지 못하니까 우리 노인들이 일단 일을 하게 해주시고 어떤 정책 이런 토론회를 가면 문제 제기만 했지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의 그 자살 문제는 일단 노인들을 만나보면 제일 제가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치아예요. 치아. 왜냐하면 지금 70세 되면은 임플란트를 한 개를 50%를 해준다. 이렇게 이미 늦어요. 그 나이 되면. 그러니까는 일단 건강이 안 좋으면은 모든 게 귀찮고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선 이 건강에 대해서 먼저 살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은 문제만 내놓지 말고 오늘 5분이 제안을 해서 꼭 우리 노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거를 해결해 주시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노인 문제는 굉장히 우리 언론적으로 많이 다뤄왔어요. 그래서 또 방금 치아 문제를 더 부각시켰으니까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오늘 블라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우리가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자님들 좀 잘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곡동에서 왔는데요. 아까 문제의 월곡동이죠. 네, 월곡동이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우리 여기 서울에서도 19기 중에서도 16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난한 동네. 근데 저희 복지관에는 돈은 달라 소리는 안 하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노인 복지관이 있는데요. 거기가 사회복지관이라 저기 방학이 너무 길어요. 2달 동안에. 그 겨울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현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구나 그때는 왜 짧게 하나 물어봤더니요. 종합사회복지관이라 바로 위에 국민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사업을 해요. 공부를 가르친다, 운동을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를 배제해갖고 말로는 노인 그 복지관이지만 2달을 그냥 겨울에 처박혀서 살아야 돼요. 나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작해서 어디든지 행복할 돈은 떨어졌지 호주머니 돈은 없지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인대학모의 타이틀을 붙여서 항상 자기 좋아하는 취미를 갖고 정말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그건 현실입니다. 마지막 거는 제가 답변을 나중에 할게요. 방금.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우리 블로의 질문은 두 분에게만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 문제는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치아 문제 이건 더 부각해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맨 처음에 얘기했던 자활노인 세대하고 그 다음에 뭐 지방 네트워크는 잘 돼 있던데 중재자가 안 좋다는 말은 우리 박지영 교수님이 해주시죠. 그 다음에 토론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신 발표는 괜찮았으나 글이 엉망이다가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안 웃으세요? 다들 공감하시나요?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급하게 내용이 방대한데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 사실은 완성도가 부족하게 글을 남겨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사실은 그 이제 노인 세대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을 받아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88년도부터 연금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금을 받아서 안정된 분들이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노동이 가능한 저소득층이신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아마 선생님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각 시군구 단위로 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하루에 이제 노동을 하시면 아주 경미한 노동들입니다. 일을 하시면 그에 따라서 임금을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받고 생활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계시는데 공공물건 좀 다른 개념이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노인분들이 되게 다양한 그 지금 국가의 지원의 그 방향성들이 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들 이제 생계가 마련되고 있는데 과연 각 지자체는 이런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느 정도 중개적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서 그 발표하실 때도 강원도, 충남 하는 거 없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역을 분석을 해보면 기초단체장이 정말 관심이 없는 데도 있고 관심이 많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가장 빈약한 건 뭐냐면 지역의 자살에 대한 인식과 두 번째는 자원입니다. 강원도가 18개 시군, 예를 들어 강원도를 말씀드리면 18개 시군이 있거든요. 그들 중에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이 몇 개예요? 11개 지역입니다. 놀라셨죠? 왜냐면 인구가 25,000~30,000이니까 의사가 들어와서 환자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도 생계가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사실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아시겠지만 지역에서는 인구가 적을수록 서로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어느 집에서 부도가 났대, 어느 집이 이혼을 했대, 어느 집이 자살 시도를 했대 이런 사실 쑥덕거림들이 특히 자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이걸 드러내지를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각 지역 기초단체장이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갖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도 지역 주민들이 안 움직이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초단체장들을 다시 좀 구성을 해서 자살 예방에 대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 기초단체장들의 어떤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지 또 그 기초단체를 평가할 때 자살 예방 사업을 좀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이건 좀 보도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정부에서는 기초단체장들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아까 토론자께서 염려하셨던 문제가 뭐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좋은 것은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소속된 기관에 적극적으로 그 자살 예방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를 어필을 해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어필하는 방법들이 어르신들의 문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젊은이들도 좀 각성할 수 있게 뭐라고 그럴까 좀 문화적 호소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본 하나 예를 들면 어르신 조그만 단체에서 연극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외로워요 이거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젊은이들이 저게 우리 어머니 마음이겠구나 할머니 마음이겠구나 이게 공감이 되니까 벌써 나가는 젊은이들의 마음이 되게 달라지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다음 세대와 사회에 호소가 될 수 있게
어르신들의 그 마음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인색되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그렇게 많이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열심히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좋은 글로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안타깝고 또 간절했던 마음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현명 교수님도 아무 노력을 해주실 거고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좀 포괄해서 우리 hen명호 교수님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걸 같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교수들 중에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현상의 어떤 그 정책이나 또는 현장이 어떠냐 이것을 이제 주로 연구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저는 주로 관심 있는 게 누가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게 맞냐? 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어떤 학자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실정에 맞아? 얘가 또 이런 학이라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시민단체에서 활동한다든가 할 때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조금 좀 이제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 자살 관련해 갖고 정말 하고 싶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되는 것이 좀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심리부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부검을 보건복지부에서 시작을 해갖고 매년 수십억씩, 처음에는 몇 억 원씩 할 경우는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갖고 하고 있는데 심리부검을 하는 이유는 사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가 다 다르고요. 또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게끔 하는 보호 요인들 이런 것도 다 굉장히 다른데 이런 것들한테 이제 뭐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분류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다라는 이제 대비책을 내놓는 건데 심리부검은 무척 많이 했는데 이게 정리된 것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좀 아쉽고 안타깝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 뭐 자살 관련된 얘기할 때 핀란드 얘기 나오는데 핀란드에서 심리부검 한 다음에 자살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냥 심리부검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사회 정책이라든가 사회 보장 체제라든가 이런 데 적용을 했기 때문인데 우리는 정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면서 왜 아직 그런 결과가 안 나올까 혹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노인 얘기했는데 저도 한 5, 6년 지나면은 정년 퇴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노인 세대로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저나 또는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나 또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듣고 또 수고 계신 분 말씀 듣고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저로서도 공부가 많이 된 자리여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분은요. 노인복지관의 기능이 아주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정수 회장님께서 그 월곡동이 어느 구청에 성북구청. 네? 성북구청. 성북구청장은 편지를 쓰세요. 선진복지연구 회장 이름으로 오늘 이런 세미나를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노인 프로그램을 합쳐놓으니까 네네. 청소년한테 뺏긴다 이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다 노인복지관 하나 지어놨어요. 아니 어린이들이 국민학교 방황하는 동시에 우리를 그러니까. 시기하고 부산에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래 오늘 이정수 회장님이 예. 편지를 바로 써서 예. 구청장한테 내겠습니다. 예. 다른 노인복지관 일주일 열흘간밖에 안 해 복지관. 오케이, 알겠습니다. 방학이. 예, 예. 우리는 2달도 넘게 해요. 포괄적으로 월곡동에 이런 문제가 있다. 오늘 주민이 와서 얘기했고 필요하면 우리 박지영 선생님도 이거는 노인 자살하고 연결된다. 당신 표하고 연결된다고 금방 찍어요. 괜찮겠죠? 복지관이 한 이런 500명 세미나를 중에서 통해서 반이 결론을 나올로 해. 나올로. 예, 현재 자 그럼 제가 대충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슬픈 얘기를 실제 내면은 슬프지만은 슬퍼할 수만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측면에 참 자리 있어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다는 게 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요.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노인이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요. 지혜의 바다인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대요.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왔던 그 수많은 경험은 후세대에게 희망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격지심에서 먼저 말을 닫아버리고 우리가 먼저 위축되면 안 되리라 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우리 동료, 우리 연배들과 같이 나눔을 통해서 이런 생명갱시 문화를 배격하고 생명 존중과 생명 사랑 운동으로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 그런 촉매 운동에 할 수 있는 시민연대가 생겼어요. 그게 이름하여 생명 존중 시민회라는 단체가 생겼어요. 거기서 대한민국 국민은 1년에 한 번씩 내 생명이 소중하니까 당신의 생명도 소중하는 걸 서약식을 합니다. 아마 강화문에서도 할 거니까 다 참여해서 나도 하고 우리 집에 있는 영감도 하고 할머니도 하고 손자 며느리까지 다 시키면은 이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런 국민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10월 23일 제가 이 경남 촌사람이에요. 18개 시군구에서 전 도민이 생명 존중 서약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약을 해서 이 벽에 탁 붙여놓고 내가 열어올 때 한 번씩 읽어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있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같은 동료가 있어서 내 친구가 있어서 내가 존재합니다.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어때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한번 잡아. 예. 생명운동의 시작은 함께하는 겁니다. 생명운동의 시작은 나와 함께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특별히 노인의 손을 잡으면은 그 지혜가 내 손으로 솔솔솔솔 넘어와요. 그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위대한 진실을 알려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양두석 교수님께서는 현장에 활동하는 그 아주 진솔한 얘기를 강력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두 교수님 특별히 우리 박지원 선생님은 강의가 없을 때는 현장에 가서 자살자를 만나고 가족자를 만나는데 참 와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집안에 그런 나쁜 사건이 있었어요. 참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안타까웠고 제 마음 스스로도 그런 위기를 가져봤는데 그때 우리 박 교수님을 만났더라면 큰 힘이 되지 않았는가. 현장에 일하는 저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러한 토론에 우리 김종래 언론사 대표께서 와서 잠깐 멘트했지만은 아마 크게 느끼고 공감을 해가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큰 박수로 오늘